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2015 개정 고등영어 1 능률 김성곤 오가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할 텐데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연이죠. 즉 위대한 또는 큰 영감이죠. 건축가들이죠. 건축가들의 위대한 영감 또는 큰 영감이 뭐예요? 자연입니다. 즉 자연에서 이제 건축가들이 큰 영감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소재로 이제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자연은 존재합니다. 즉 자연은 있습니다. 모든 곳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영감을 끼칩니다. 즉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공급합니다. 즉 자연은 감동을 주고 이 자연은 공급해 주죠. Supply A with B.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준대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자연이죠. 이 자연은 또한 제공합니다. 역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은 또한 제공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어떤 영감이냐?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창조할 영감을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대요. 이제 행위죠. 창조하는 행위,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죠. 뭐뭐에 기초하여, 자연의 기초에서 어떤 물건들을 또는 어떤 것들을 창조하는 그 행위는 불리웁니다.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됐죠? 이 바이오 미미크리를 자연 모방이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 뭡니까? 바이오 미미크리죠. 이 바이오 미미크리는 유래됩니다. 그리스 단어로부터. 그리스어 단어 비오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세요. 비오스. 이게 무엇이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미메시스가 뭐냐면 이미테이션이죠. 모방을 의미하는 이 미메시스라는 이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된대요. 됐죠? 바이오 미미크리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는데 그리스어의 무엇이요?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모방을 의미하는 미메시스로부터 유래된 거래요. 건축가들은 어떤 건축가들이냐? 바이오 미미크리를 사용하는 이 건축가들은 look at A as B. A를 B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봅니다. 자연을 뭐뭐로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기술자죠. 그렇죠? 놀랄 만큼 성공적인 기술자로 자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기술자가 무엇이냐? 이미 벌써 떠올려버린 대답을 무엇에 대해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일부의 문제들에 대한 그 정답을 이미 벌써 떠올린 어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기술자로서 이 자연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건축가들이에요. 건축가들은 신중하게 또는 면밀하게 연구합니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다른 자연의 측면들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들은요. 플랜츠부터 요만큼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동식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자연의 다른 측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체를 알기 위해서 식물, 동물 그리고 자연의 다른 측면들을 세밀하게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즉 건축가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몇 가지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무엇? 공학기술 그리고 건축학적인 이 문제, 어려움에 대한 몇 가지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곡선으로 된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죠. 즉 자연의 곡선미라고 하셔도 되겠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아주 거대한 교회, 즉 성당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주 거대한 성당이래요. 분사구문인 이 디자인들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디자인된 누구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디자인된 그 성당, 교회는 그 성당은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저명한, 가장 유명한 건물들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건축이죠. 이렇게 놀라운 건물의 건설은 시작되었대요. 1882년에. 그리고 가우디가 인수를 받은 거예요. 그 책임을, 그것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1883년에. 믿거나 말거나, 즉 믿을지는 모르겠으나 믿거나 말거나 그 건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뭐뭐 하에, 건축 하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말은 be under construction은 건축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그 건물은 여전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해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혹되었어요. 그것의 독특한 디자인에 의해서. 가우디는 믿었죠. 대절 전체를. 이 모든 건축가들이 눈길을 돌려야만 한다고 자연에. 무엇을 위해서? 영감을 위해서. 그는 선호했습니다 할 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prefer A to B 구문인데요. 이는 뭐뭐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라는 이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than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than이라고 쓰면 안 되고 prefer A to B 하면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 to. 그는 선호했습니다. 곡선을. 어떤 곡선이냐? 발견되는 자연의 물체죠. 즉 자연물 안에서 발견되는 곡선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뭐뭐보다, 직선보다. 발견되는 직선, 인공 오브젝트니까 인공물, 인공물에서 발견되는 직선보다. 정리되죠? 이러한 선호는 목격되어집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뭐뭐 안에서, 모든 그의 건물들 안에서. 뭐뭐를 포함하여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성당을 말하죠. 많은 부분들이죠. 그 성당의 많은 부분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와 형태를 자연으로부터. 예를 들면, 자, 이 문장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직역을 해볼게요. 해석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네, 그 성당의 첨탑들은 탑 생각하세요. 꼭대기. 꼭대기에 뭐뭐가 올려져 있습니다. 구들, 동그란 거 있죠? 구들. 과일을 닮은 이 구들. 다시 한번요. 이 성당의 첨탑들은 과일을 닮은 이 구들이 꼭대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셔서 암기를 하세요. 또한 존재합니다. 거북이가. 새겨진 거북이. 이거를 돌로 된 베이스. 기초죠. 돌로 된 기초니까 이걸 초석이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columns는 기둥들이에요. 기둥들의 초석으로 새겨진 거북이가 존재하고요. 또 무엇도 존재하냐면 나선형 계단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나선형 계단이 무엇이냐? 닮은 나선형 계단이죠. 무엇을? 껍데기를. 그래서 바다 생명체의 껍데기를 닮은 나선형 계단이 존재합니다. 됐죠?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천장입니다. 가우디는 디자인을 했어요. 기둥들을, 그 성당 내부에 있는 기둥들을 디자인했대요. 이 기둥들을 to resemble이 수식해주죠. 닮은 기둥들, 나무와 가지를 닮은 성당 내부의 기둥들을 디자인했대요. 그래서 방문객들인데 어떤 방문객들이냐? Who look up. 위를 쳐다보는 방문객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중인 것처럼 아주 큰 숲 안에서죠. 즉 울창한 숲 안에서 서 있는 중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if가 이제 가정법 과거를 썼기 때문에 이제 현재 사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거든요. 그래서 as if 뒤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는 현재형을 썼지만 여기는 가정법 as if 때문에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썼다라는 거 좀 눈여겨보세요. 이제 빛이죠. 빛인데
들어오는 빛인데 뭐뭐를 통해 작은 구멍들 all over the world 이러면 전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ll over the ceiling이니까 천장 전체에 걸쳐 천장 전체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오는 그 빛은 심지어 닮았대요. 어떤 빛을 닮았는데 그 빛이 뭐냐면 beaming 하면 빔은 레이저 빔을 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비추다라는 뜻인데 비추고 있는 빛을 닮았대요. 무엇을 통해서? 숲 안에 있는 잎사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뿜는 빛을 내뿜는 이 빛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천장 전체에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오는 그 빛은 심지어 닮았습니다. 빛을 그 빛이 무엇이냐? 숲에 있는 나뭇잎들을 통해서 비추고 있는 빛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닮은 기둥들은 단순히 아닙니다.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해석을 하세요. 그러나 이 나무를 닮은 기둥들은 단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가우디는 제공을 했어요. 그 기둥들에게 단 하나의 토대를, 토대. 이 토대가 뭐냐면요. 갈라져요. 가지로. 천장 근처에, 꼭대기 근처에 가지로 갈라지는 어떤 단 하나의 토대를 이 기둥들에게 제공을 한대요. 자, 이 말을 잘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천장입니다. 이렇게 천장이 있는데요. 보통은 천장을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둥들이. 그렇죠? 이렇게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우디는 나무에서 영감을 받았으니까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지 모양이 이렇게 있다 치면 가지 밑에 이렇게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천장에 가까이에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렇게 기둥을 말해요. 그러면 이 천장을 이렇게 기둥 하나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보다는 기둥은 하나이지만 이 끄트머리에 천장 근처에 이렇게 세 개가 딱 떠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싶으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천장이라고 찾아보세요. 한국어로 써도 돼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천장 이렇게 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다음 문장을 딱 보면 같이 이어지는 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이제 앞문장 전체를 가리켜요. 이것은 허락해 줍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둥들을 가리키겠죠. 기둥들이 이렇게 가지처럼 갈라지는 기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둥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줘요. 지붕을 더 잘 함으로써 분배함으로써 그것의 무게를 고르게 균등하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3개 정도, 4개, 5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3개로 쪼개진 것이 이렇게 하나의 기둥으로 떠받치는 것보다는 3개로 딱 힘을 분산시키면 더 튼튼하게 이렇게 무게를 균등해서 나누어서 더 효율적인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 24번과 25번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가우디는 제공했습니다. 기둥들에게 단 하나의 토대를. 이 토대가 무엇이냐? 갈라지는 가지로 꼭대기 근처에. 즉 이것이 허락해 줍니다. 이 기둥들로 하여금 지탱하도록 지붕을 더 잘 분배해 줌으로써 그것의 무게를 균등하게.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가우디는 인식을 했어요. 자연의 형태의 우월함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어떤 건물이냐? That is 3인칭 단수니까 is both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죠. 그래서 아름답고
기능적인 것, 이 둘 다인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되었대요. 곤충으로부터 비롯된 교훈. The Eastgate Central에는요, 사무실 건물 겸 쇼핑 단지래요. 하라레에 있는 짐바브웨의 하라레. 그러니까 짐바브웨라는 그 국가가 있죠. 아프리카에. 이 나라의 수도가 하라레예요. 여기에 있는 사무실 겸 쇼핑 단지래요. 지어진 1996년에 지어진 그것은 즉 이스트게이트 센트럴에는 뭐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이나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우수한 예입니다. 바이오 미미크라이의 우수한 사례입니다. 됐죠? 무더운 뜨거운 하랄의 기후 때문에 냉방 장치는 될 수 있습니다. 매우 비쌀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기에, 운영하기에, 그리고 유지하기에 매우 비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의 정도라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건축가인 믹 피어스라는 사람이 눈길을 돌렸어요. 눈을 돌렸죠. 흰개미, 터마이트, 흰개미 집에 대안을 위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흰개미 집들은 큰 구조물이래요. 지어진 구조물,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흰개미 종들이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대절 전체를 그 집들이니까 흰개미 집들이 시원하게 유지된다라는 것. 뭐뭐 때문에 끊임없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각각의 흰개미 집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즉 구멍의 네트워크들, 구멍의 망들, 뭐뭐라고 뭐뭐로서 언급되어지는 구멍이죠. 침리는 굴뚝이죠. 굴뚝으로서 언급되어지는 이 구멍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 각각의 흰개미 집은 가지고 있죠. 큰 중심 굴뚝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작은 외부의 굴뚝들을 가지고 있대요. 외부의 작은 작은 외부의 굴뚝들은 가깝대요. 지면에, 땅에. 됐죠? 땅 밑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있으니까요. 열기인데 발생된 열기죠. 매일의 활동, 흰개미들의 매일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그 열이 상승하겠죠. 뭐뭐를 통해서 중심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마침내 빠져나가게 되죠. 뭐뭐를 통해서 그 마운드 흰개미 집의 꼭대기를 통해서 방출되게 됩니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그러는 사이에 더 시원한 공기가 유입되겠죠. 뭐뭐를 통해서 더 작은 굴뚝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지합니다. 그 흰개미들의 집을 매우 쾌적한 온도로 무더운 날 동안에. 됐죠? 무더운 낮 동안. 또한 흙은 둘러싸고 있는 그 흰개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흙은 흡수합니다. 열을. 무더운 낮 시간 동안의 열기를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온도죠. 흰개미 집 안에 있는 그 온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크게. 그리고 머무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stay 형용사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밤에 이제 어떤 때냐? 밤에 외부의 온도가 내려갈 때 열기는 마침내 방출됩니다. 이 과정은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어스로 하여금 디자인하도록 inspire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 다음에 혁신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을 디자인하도록 피어스에게 영감을 끼쳤죠. 이스게이트 센트럴에는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뭐 없이
전형적인 관습적인 전형적인 냉방 시스템 없이 건설되었습니다. 대신에 피어스는 사용을 했죠. 건축 자재들을 어떤 건축 자재들이냐면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열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사용했대요. 바닥과 벽이죠. 그 건물의 바닥과 벽은 흡수를 해요. 열기를 낮 동안 마치 뭐뭐처럼 흙처럼 흰개미 집의 흙처럼 그 열기가 방출됩니다. 밤에. 그리고 벽은 시원해지게 되죠. 서늘해진대요. 그리고 저장할 준비가 돼요. 열을 다시 다음날 아침에. 그 건물의 구조는 또한 도와줍니다. help 동사원형 또는 help to 동사원형이에요. 도와줍니다. 유지하도록 그 건물이 시원하게 유지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있습니다. 열린 공간이 뭐뭐 근처에 그 건물의 바닥 됐죠? 건물의 밑바닥 근처에 텅 빈 공간들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외부의 공기가 들어와요. 그 건물 안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은 그렇죠. 오프닝스죠. 열린 텅 빈 열린 공간을 통해서 이 공기는 이동됩니다. 뭐뭐를 통해 건물을 통해 무엇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팬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 그 공기는 이제 큰 덩어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기가 상승합니다. 위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뭐뭐와 함께 열기와 함께 어떤 열기냐? 발생되는 열기, 인간의 활동, 낮 동안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기와 함께 그 공기는 위로 상승하겠죠? 무엇을 통해서? 그 건물의 내부적인 탁 트인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방출됩니다. 뭐뭐를 통해 굴뚝들을 통해서 지붕 위에 있는 굴뚝들을 통해서 방출됩니다. 즉 흰개미 집의 그 내부 구조와 비슷하죠. 그 결과 그 건물은 not only A but also B니까 시원한 온도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가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The Eastgate Central은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대요. 뭐뭐보다 다른 건물들보다. 이것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이 절약해줍니다. 돈을. 그리고 도와줍니다. 이 앞문장 전체를 단수 취급을 하니까 which saves, which helps 이렇게 연결되고요. help to protect도 되고 help protect 동사 원형도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문장 전체가 아껴줍니다. 돈을. 그리고 도와줍니다. 보호하는 것을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자, 이제 52번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without은 만일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without은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왔고요. without 대신에 but for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if 주어 had p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뒷문장을 보니까 주어 다음에 would have pp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패턴은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니까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니까 요 문장은 if 주어 had pp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주어 had pp를 썼죠. 근데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이기 때문에 if it had not been for 통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이 if를 생략을 하게 되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had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일단 기본형은 if it had not been for를 외우세요. 만일 뭐뭐가 없다면 영감이 없었더라면 inspiration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without but for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리고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칠 수 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과거 사실로 바꿔서 피어스가 받았기 때문에 영감을 이 작은 흰개미들로부터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서술형으로 암기해 보세요.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영감이 없었더라면 어떤 영감이냐? 피어스가 받았던 이 영감. 작은 흰개미로부터 피어스가 받았던 이 영감이 없었더라면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어스가 이 작은 흰개미들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요거를 이제 긍정문으로 고쳐줘야 되죠.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과거형으로 고쳐줬어요. 건축학에서 즉 건축에서 바이오 미미크리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중인 자연의 교훈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how를 쓰면 안 되고요. how 대신에 that은 쓸 수 있습니다. 이걸 in which로도 고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식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그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he way 다음에 that이 생략됐고 이 that은 the way how는 안 돼요. 그러나 the way를 쓰던가 아니면 how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the way how는 안 되지만 the way that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way를 안 쓰던가 예를 들어서 improve 다음에 how를 쓰던가 아니면 the way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쓰던가 아니면 the way that은 둘 다 같이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건축학에서 바이오 미미크리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중인 자연의 교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인 한 가지 방식이에요.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식을 즉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그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교훈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중인 단지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합니다. 바이오 미미크리는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어떤 분야에서 로보틱스니까 로봇공학, 농업 그리고 많은 다른 분야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not only A죠, but also B죠. 그래서 도와줍니다. 해결하는데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요만큼이죠.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그것은 또한 만듭니다. 사역동사 목적 동사원형 만듭니다. 우리가 느끼도록 build 다음에 형용사 더 가깝게 자연과 다시 한번요.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만듭니다. 우리를 느끼도록 자연에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 뭐뭐 하게 됩니다.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likely to 동사원형 이렇게 병렬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인간은 더 그만둘 것 같습니다. 파괴하는 것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그만두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되는 것 일부 그 환경이에요.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것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됐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도적으로 다른 영상보다는 천천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들, 특히 빨강색,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문법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이걸 최대한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여러 차례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또 10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하기 혹은 댓글로 감사의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